네, 저 검찰이시고요. 경험과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하셨던 분이셔서, 예, 뭐, 그렇습니다. 금융 쪽 하시고, 뭐, 이런 것도 봤다.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도 봤다. 예,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 예. 자, 탱탱님, 저 검찰 지원하신 이유랑 또 여기 희망부처 업무 주신 이유 같이 좀 모아서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가족들이 메신저 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는 걸 보면서 직접 경제자범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미래의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추적 및 회계 분석을 하는 반부패 수사부를 희망하게 되었고, 특히나 회계 분석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 그 기업 윤리에 관한 수업을 통해서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를 사례로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업형 범죄는 기업 자신뿐만이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몰고 금융기관을 파산으로 몰아 국민들에게까지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랑 민생에 위협이 되는 기업 범죄를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 숨겨진 혐의랑 자금을 발견을 하고 궁극 궁극적으로는 범죄는 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뭐, 잘 들었어요. 뭐, 대우 얘기는 좀 옛날 얘기고, 뭐, 최근 관련된 사건 중에 뭐, 인상적으로 그런 보신 게 있습니까? 어 그 기재를 했다시피 금융증권 합수단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은 일단은 그 유병규 검사님께서 작성하신 기업 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문을 읽었었는데 그때 본 범죄 형태랑 실제 증권발 주가 사건의 범죄 형태가 굉장히 유사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 분석 회계 분석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당연히 입직을 해서 전문 교육을 받게 될 테지만 일단 미리 기초 공부를 해서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중에 최대한 많이 제 것으로 만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음, 뭐, 사건 내용은 좀 파악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 뭐, 여러 가지 경험 누록 적어주신 것 중에 뭐, 어떤 게 좀, 그래도 좀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회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랑 조직 지향적인 자세가 나중에 실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호텔에서 일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 전화 부서에서 일하면서 팀워크랑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동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직 지향적인 자세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고 그 회계 공부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을 보면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입직 후에도 조금 집중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 뭐, 말씀하신 논문 내용이 뭐예요? 기업 범죄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초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본 거였기 때문에 그 기업 범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조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는 그 기업의 이윤과 관련해서 고위급 간부들이나 엘리트층의 전문가들이 가담을 해서 범죄 수법이 굉장하게 정밀하고 내부 예를, 뭐, 고발자가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 주가 조작 사건처럼 신종 범죄를 만들어내듯이 선례에서 발전한 그런 주가 조작은 되게 클래식화란 얘기고요. 네. 주가 조작은 뭐, 30년 전에도 있었던 사건인데, 뭐, 신종은 아니고요. 아니면은
요즘 조금 대두되고 있는 그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도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텔레그램으로 이동을 해서 수사에 조금 어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고, 그렇게 범죄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역할과 합동 수사에 있어서 신속한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검찰 업무 정책 중에 뭐 관심 있게 보신 거 그 외에 뭐 다른 건 있을까요? 저는 그 올해 하반기부터 대검찰청에 AI 수사관이 도입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종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검사와 검찰 수사 간의 업무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문장을 재구성해서 수사 질문지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수많은 증거물들 사이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뽑아준다거나 유사 사건을 빠르게 검색을 해서 수사에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거 AI 관련된 것들을 좀 이용을 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AI를 일단 이용을 할 때, AI가 그 답변을 할 때 조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거짓된 답변을 한다는 것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 정보를 믿으면 안 되고, 정보를 받고 나서도 사람들끼리 그 정보에 대해서 이게 진실된 정보인지 검토를 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AI는 학습을 하면서 이제 자기 데이터를 늘려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나 아니면 그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들까지도 잘 걸러내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 네, 이제 검찰 오시면 어떤 것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업무가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들 것 같고 본인이 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검찰직에 처음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낮은 전문 지식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는 거랑 이제 매일 범죄를 마주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낮은 전문 지식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혹은 전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주변 동료나 선임자분께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고충을 풀기도 하고 조언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 부분의 그 수사들은 뭐 경찰 쪽에서 하시게 되죠. 뭐 이제 협력자 내지 동반자 관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물론 이제 반부패는 이제 검찰들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인지 수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연하게도 뭐 그런 경찰과의 협조나 이런 관련해서는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음,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경찰 쪽에서 이제 송치되는 서류를 받고 저희가 재수사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송치받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 보완 요청을 하되 그러한 과정에서 음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뭘 꼼꼼히 봐야 돼요? 이게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혹은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보고
인권 보호를 같이 하는 것도 검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서류의 내용이랑 침해적인 부분이 있는지 함께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권도 보지만 뭐 증거력을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앞으로 검찰 대신 뭐 이런 걸 좀 뭐 좀 비전 목표 뭐 해보고 싶다. 뭐 좀 뭐 이뤄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음, 저는 우선적으로 음, 아무래도 제가 찾아봤을 때 공인전문수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법무연수원이나 아니면 각 청에서 제공하는 관련된 한수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한 10년 뒤나 15년 뒤쯤에는 그 회계 분석에 대한 공인 전문 수사관을 따내는 것이 저희 장기적인 목표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법무연수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석 졸업을 하는 게 단기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분 했어요. 수감은요? 조금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검경 수사권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거 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딱 받아보니까 딱 말문이 막혀서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 물어보는 건 당연한데 제가 뭐 포스트잇 네, 얘기해가면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예? 음, 의율이 똑바로 됐는지 어? 그죠? 네, 좀 조사를 그 저기 사건 기록부를 안 봐서 그런데 뭐 아무튼 첫 장에 이러이러한 범죄를 해서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검찰 의견이 올라와요. 네, 어떤 제목으로 어떤 거 위반이라고 해서 근데 같은 네, 증거지만 싸게 끊어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 예? 네, 지금 뭐 그런 거잖아. 지금 뭐 요즘 뭐제 말은 아니에요. 예, 종합일보 칼럼에 따르면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위에 누구? 칼럼 제목이야. 검사위에 네. 여사님. 예. 아, 김영란법으로 끊을 거냐, 뇌물로 끊을 거냐. 아, 세상. 예? 5년 아, 이하냐, 10년 이하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인이 담당 중앙지검 뭐 삼부에서 하나 아마? 예. 거기 수사관에 있으면 머리 쥐나겠죠. 아, 그죠? 네, 맞아요. 뭐 아무튼 이게 의율이 똑바로 됐느냐, 네, 그죠? 증거력은 다 증거 목록 확인해서 증거가 제대로 부합하냐, 증거에 무슨 네, 흠결은 없느냐, 뭐 아, 증거력이 있느냐, 뭐 배운 내용들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빠짐은 맞습니다. 없는가, 네, 좀 조서 내용하고 증거 내용하고 다 매칭이 되는가, 혐의하고 다, 네, 그죠? 예, 조서 내용과 그리고 아까 뭐 마지막에 또 인권 혹시 이거 하면서 뭐, 그죠? 뭐 빠진 거 없느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인 날짜가, 음, 시간 날짜가 밤 새벽 1시예요. 네, 조사 날짜가 중간에 조사가 한 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불러서 하면 조사가 여러 장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앞에 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류 한 장 없으면 큰일 나요. 뭐,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아서 사인을 해서 날인을 해야 돼요. 그 아,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조사는 무효가 어, 되는 거예요. 탄핵된다고 네, 재판장 들고 가면. 아,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 배웠습니다. 내가 진짜 만주 검사네 아주. 당나라 검사. 그죠? 다시 그런 서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음, 경찰과 누락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후에라도 동의서 받았고 치워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증거력이에요. 증거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증거에서 음, 재판장 갔는데, 어이구, 이거 저기 동의서 없는데요? 강압수사로 저희가 증거 인정 못 하겠다. 네, 그러면 뭐 100% 탄핵이에요. 그거는. 음, 이해했어요? 배웠잖아. 미란다 워치 고지 않으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가짜는 말 몇 마디 안 하면. 맞아요. 아, 그 엄정한 절차 속에서만 진행되도록 되게 제한을 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죠. 뭐 아무튼 뭐 네, 그 얘기는 뭐 많이 드렸던 얘기니까요.
예, 그 네. 중에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음, 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를 하거나 보강 수사를 하거나 그것까지 네. 빠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그냥 뚜껑을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뭐 전에 들었던 거랑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그죠? 음, 그 그런 것 증권 같습니다. 수사는 뭐 아까 말했잖아. 클래식이라니까요. 100년도 더 된 기법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생길 그럴까요? 때부터 생기는 기법이니, 그죠? 네. 요즘 네. 그 북한의 정찰 총국도 애용하고 있다는 쌍방울 주가 음, 조작. 야, 좀 네. 신박하지 않아요? 야, 니네 주가 저기 북한 사업 한다고 하면 주가 뜰 거니까 주가 뜬 다음에 그거 반주 우리한테 상품권으로 넘기라고. 음, 야, 참 창의적이에요. 주가 조작 해줄 테니까 같이. 네. 네? 아무튼 뭐 이건 네. 클래식이고요. 뭐 이거를 신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좀 뭐 리딩방이 됐건 조금 요즘 뭐 좀 검색해 보시면 좀 나와요. 예,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좀 뭐 네. 최근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진화, 아까 진화라는 표현은 좋은데 이렇게 뭐좀 네. 예, 진화하고 있어서 뭐 발빠르게 좀 예, 사각지대를 좀 파고들어서 좀 하는 뭐 코인이 대표적이잖아요. 자산 네, 가치를 맞아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게 완전하게 이제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되어져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여러 네. 가지 것들이 있어서 뭐 법령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겠으나 뭐 네. 적극적으로 의유를 해서 그죠? 어떻게든 좀 예,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예시를 좀 들었죠. 리딩방도 한 좀 3년 전 되긴 얘기잖아요. 네. 좀 주식하고 좀 코인하고 결합이 된 지가 한 1년 좀 넘었어요. 네. 오케이? 주식인 줄 알았는데 네. 잘 들어보면 코인이야. 뭐 이런 거 많아요. 음, 폰지도 많고 신종 폰지죠. 그다음에 네. 뭐 코인하고 폰지하고 결합을 하거나 네. 뭐 별별 게 많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조금 그런 것만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에 거랑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그래도 논문 찾았다는 얘기는 뭐 좋고요. 아까 논문 얘기하시는 거 논문 내용이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가 보네요. 예시당초 얘기가 약간 그래가지고 조금 그냥 다시 봤다, 에이, 찾아봐야겠네요. 그냥 봤다, 에이, 뭐 이러면 되니까요. 형사정책 연구원 네. 봐봐요. 최근 뭐 코인 범죄에 관련돼서 뭐 예, 형사법적 대응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당연히. 네. 뭐 이게 법으로 딱 떨어지는 형량이 좀 형벌이 없고 네. 개념적으로는 일종의 사기에 준하는 건데 네. 일종의 사기는 아니거든요. 이걸 또 투자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네. 그죠? 투자라면 그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여야 되는데 시당초가 네. 그죠? 아예 그냥 투자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면 의율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라도 조금 보시고 아니,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뭐이 정도 네. 논문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고 이 정도만 해도 예. 하고 하고 예. 태신은 다시 아까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안과 검증 핵심적인 얘기도 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도 투자 정보 같은 거 네. 기밀 정보 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모든 아, 맞, AI는 그 AI 자체적으로 질문들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안 네. 하고 그걸 네. 기억하게 돼 있고 그걸 따라가면서 그 답변을 이어주게 돼 있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 챗GPT 많이 물어보면 뭘 물어봤는지조차도 검색이 된다고요. 그 데이터까지도 음, 성격상. 네. 그러니까 수사 기밀 같은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 이해했어요? 개념이?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안, 아까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뭐 보안 체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뭐 이런 좀 약간의 법률적 판단, 판례, 그죠? 네. 판례 네. 검색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음, 그죠? 예전에 판례 검색은 뭐로? 그냥 검색도 검색이지만 담당 검사들의 짬밥으로 했단 말이에요. 짬밥으로. 일종의 네. 노하우였다고. 야, 이거 증거하면 나중에 다 인정 못 받아. 최근에는. 이런 게 노하우예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마도. 그런 것들에 네. 관련된 얘기는 조금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이랑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고 약간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은 드나 네. 좀 뾰족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기본 이상은 충분히 괜찮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질문?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여러 번 얘기하네요. 내가. 경찰 송치. 예, 경찰 송치 이 사건을 대하는
예, 검찰 수사관의 바람직한 자세. 여러분 이거 뭐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 뭐 저도 이런 걸 왜 알지 싶으면 뭐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간접 경험도 있고요. 뭐 기자 취재했던 경험도 있고, 저는 뭐 취재를 해서 검사실, 검사, 소사관이라는 게 추상 용사가 아니고 이렇게 형사 뭐 이런 취조, 조서도 많이 봤으니까 뭐 기자하면서 피신 조사라고 보통 하죠. 이거 많이 봐서 그냥 익숙해요. 그냥 뭐 내용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약간 실체적인 추상적인 개념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형사법 공부하면 좀 그 원리나 어떤 그냥 아주 좀 큰 틀에서의 뭐 어떤 기재 작동, 약간 주요한 뭐 이런 거랑 좀 대표적인 판례 정도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근데 판례라는 것도 좀 다 옛날 얘기들이 좀 정립된 것들일 가능성이 많아서 또 판례라는 게 또 한 번 했다가 또 계속 바뀌잖아요. 예, 뭐 대법 판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헌재 판결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예, 신법도 늘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좀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참고하셔서 되게 뭐 좀 그래도 그 현직들이 들으시면 그래도 좀 뭐 좀 그 좀 그 책상에서 배우는 그냥 시험용 20문제 맞추는 용 말고도 조금 그래도 관심 있게 뭔가 좀 찾아봤구나 정도나 뭐 하여간에 뭐 지인찬스를 썼건 어떻게 썼건 좀 알아봤다 이런 티는 나거든요 충분히. 네, 그 정도. 형사법 잘 하시네요. 형사법 몰라요? 제가 뭐 공부할 일이 있나요? 만주 변호사라니까요. 사회부 기자 뭐 1년 반, 2년 가까이 했으니까 뭐 경찰서에서 조서 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어서 조서 보면 예, 좀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아마 경찰 기자들 못 보게 할 텐데 예전에는 그냥 쌓아놓은 거 과장님 좀 볼게요. 이러고 사건 뭐 있나? 이러고 뭐 이렇게 막 쌓여졌는 거 이렇게 넘겨보고 그랬거든. 사건 될 게 있나? 요즘은 뭐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는 뭐 예, 그런 것들 좀 쉬이 보고 그래서 좀 되게 익숙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참고로 또 혹시 제가 뭐 틀린 얘기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예. 여러분 검찰들이 이제 대개 보면 그러니까 요즘 하도 특수부 얘기가 많이 나와서 특수부 얘기만 언론에 나오지 뭐 그 외에 형사부 제일 고생하는 게 형사부 있고 되게 중요한데 아무 존재가 없는 게 저 공판부 이런 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공판부 옷 벗기 전에 그냥 잠깐 그냥 뭐 근무하다가 좀 약간 준비용 개념으로들 많이들 하시죠. 공판부가 되게 중요한데 공판부는 이제 중요 사건 넘어갈 때는 이제 그 담당 검사를 이제 공판부로 발령을 내서 해당 사건을 끝까지 팔로우를 하게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 특수부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특수부 사건들 위주로 뉴스에 많이 보도되니 검찰이 그런 걸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 경우 그 편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수부 일은 검찰 전체의 한 5%쯤 되나? 사건 수로도 한 사건 수로는 1% 언더일 테고요. 예, 인원수도 뭐 지금 보니까 뭐 특수부가 한 10% 정도 검사 내에서도 2,000명 중에 한 200여 명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검사 예, 10% 정도인데 사건으로 치면 한 뭐 1% 정도이라서 99%는 대부분 이제 형사 등등등 예, 사건들이죠. 거의 절대 다 절반 이상이. 그 소위 말하는 잡범이라고 말하는 것들. 예, 뭐 일단 검찰이 넘게 아무리 잡범이라도 검찰이 뭐 기소를 할지에 대한 검토와 뭐 예. 공소를 제기를 해야 뭐가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요. 검사님 손을 안 거치고는 뭐 재판장에 갈 수 없는 게 뭐 우리나라 법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치닫는 게 일인 거죠. 치닫는 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민생은 그 부분이고 이제 돈 있는 분들이랑 힘 있는 분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분들 세계고 아무튼 그래서 조금 이런 약간 실무적인 얘기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그래도 조금 뭐 좀 수사관 입장에서야 늘 겪는 일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이니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또 혹시 또 중간에 또 뭐 또 이상한 얘기 했다고 하지 마시고 틀린 거 틀린 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모든 직렬을 다 알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마지막까지 커버가 안 된 게 교정이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취재를 하고 좀 들은 풍월이 좀 쌓이다 보니까 저 교정도 가보진 않았지만 예, 좀 약간 선하게 참고로 다큐멘터리 웬만한 건 다 봤습니다. 예, 그 정도 현장감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는 다큐멘터리는 제가 싹 다 보고 이제 정주행 다 하고요.
예, 뭐 등등등. 예. 많이 취재도 하고 들어온 풍월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 제가 뇌피셜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는 정확히 알지 않는 거를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건 좀 많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잘 좀 정리해서 본인 얘기인 것처럼 잘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님, 야, 직업 상담직, 야, 그 귀하다는 직장직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귀하다는 왜요? 네? 귀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